봅시다. 보면 이제 일반각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시초선 이런 얘기, 용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자, 시초선, 그 다음에 뭐 동경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얘는 이제 뭐 개념을 적어준다기보다는 그냥 바로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은데요. 어떤 원점 O라는 애에서 이렇게 쭉 x축처럼 이렇게 가서 여기 이 지점을 갖다가 x로 치면 이 선을 갖다가 우리는 보통 뭘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이 어떤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각을 표현하려면 무조건 선이 몇 개 필요해? 2개 이상, 2개 필요하거든요. 그 각을 딱 이렇게 만들려면 2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중에 기준이 되는 하나를 얘를 그냥 고정으로 박아놓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뭐 나중에 좌표평면상으로 옮기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x축이겠지 뭐 나중에는. 그죠? 자, 그런 이런 시초선이 있는데, 자, 그럼 동경은 뭐냐면 이런 시초선에서 O를 지나면서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친구들을 보고 이제 동경이라고 해요. 이제 동경이 빙빙빙빙 돌면서 얘가 이제 각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루고 있는 요 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동경이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고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음의 방향이잖아. 근데 얘는 이제 이 시초선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반대로 원래 가던 이제 시계 방향대로 이렇게 동경을 이런 식으로 동경이 간다는 건 이거는 이제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로 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각이 30도야. 네, 30도. 그럼 우리 이제 호도법으로 표현해. 호도법이 습관 들어야 되니까 얘는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6분의 파이라고 얘가 나왔어요. 근데 일반각이라고 얘기하는 멘트가 왜 나왔냐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평면상에 이 시초선에는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각도는 최대 몇 도야? 360도죠. 그럼 만약 360도가 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더 돌아야 되잖아. 태권도 해봤니? 태권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웹툰만 보면 540도 돌려차기, 막 1080도 돌려차기 막 이런 거 하잖아. 몇 바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신체로도 그렇고 이게 지금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 그 각도의 사이즈는 360도가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540도는 뭐야? 360도보다도 180일 더 간 거잖아. 그래서 540도 돌려차기는 뭐예요? 한 바퀴 반을 돌려서 찬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추가적인 바퀴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럼 이 평면에다가 어떻게 나타낼 건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 일반각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각 개념,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이거면 얘는 30도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0도의 위치도 여기 있지만 390도도 여기 위치고요. 750도도 여기 위치예요. 이 사이사이 간격마다 몇 도씩 올라가는 거야? 360도, 즉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야, 그러면 우리가 이 동경 하나를 가지고 이런 각도들을 다 한 번에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라고 얘기를 해서, 오케이, 그럼 이 동경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30도라는 해에다가 더하기 360도가 n번 곱해졌다. 단 이때 n은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자니, 야, 그럼 마이너스 각도도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30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음의 방향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330도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정수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각도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수학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는 되게 방향성을 띠는 거란 말이죠. 나중에 이제 그 위치 변환이랑 이동 거리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이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내 위치 변화량은 어때요? 없단 말이야. 내 위치는 변함이 없었죠. 여기서 시작해 저기 갔다 다시 왔으니까. 근데 그간에 나는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동이라는 거는 방향성을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 양만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 친구를 보통 우리가 물리에서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이 왔다 갔다 그 수치만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 내가 여기서 갔다가 왔잖아. 나는 이쪽으로 간 걸 플러스라 치면 1로 뒤로 돌아온 거를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런 방향성까지 체크를 한 걸 우리 벡터 값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구에서 서울까지 찍고 왔어. 그러면 나의 스칼라 값은 한 600km가 되겠죠. 근데 나의 벡터 값은 벡터 변화량은 0인 거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하니까 그럼 얘 양의 방향이 있으면 당연히 음의 방향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수로 놓고 반대 마이너스 각도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각이란 걸 배웠을 때는 마이너스라는 각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 해도 여기서 새로운 30도인 거지 이걸 마이너스 330도라고 하진 않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구 때문이야?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치초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호도법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6분의 파이 플러스 얘가 2파이고 n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반각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동경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각에 대한 표현은 알파 더하기 2n 파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n은 정수고 그리고 이때 알파는 우리가 정해놨어요. 얘는 0에서부터 2파이 전까지다 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거는 우리 소수 부분 정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알파를 만약에 내가 0에서부터 2파이라고 안 정하고 얘를 제한 없이 두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720도라는 각도를 표현할 거야. 걔는 그럼 0도 더하기 720도인 건데 이거 알파를 내가 0에서부터 2파이라고 지정을 안 해놓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720 더하기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줘야 되니까 우리 그 소수 부분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이제 일반각 표현법이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일반각의 표현을 배워서 이것까지 하고 할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일반각을 봤을 때 오케이, 시초선에 있으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상으로 가보죠. 좌표 평면상.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야.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1사분면이고 2사분면이고 3사분면이고 4사분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각을 했을 때 이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1사분면 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 일반각을 알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알파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딘 거야?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 낮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2분의 파이 여기 있으면 이건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축은 보통 이 4분면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다 뭐야? 얘네들은 다 2사분면 각이니까 이때는 알파가 어떻게? 2분의 파이, 즉 90도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게 되고 여기서 있는 알파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고 그래서 여기서 알파는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를 각각 1사분면각, 2사분면각, 그 다음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어차피 이거를 좌표평면상으로 옮겨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경이라는 걸 점좌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치? 그럼 이 3사분면 각이라는 1사분면 각이라는 애는 만약에 내가 이 점좌표를 갖다가 x, y라고 설정을 하면 이 1사분면 각 중특이 뭐야? x랑 y가 둘 다 어때요? 양수죠. 이거는 우리 그 좌표 평면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1사분면에 있는 점이랑 얘 2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그 부호들 우리는 알잖아.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이 4분면 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삼각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제일 처음에 삼각함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삼각함수의 정의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정의예요. 정의는 내가 뭐라 했어?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딱히 이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y는 sin x, y는 cosine x, y는 tangent x 이런 게 삼각함수가 아니라 정의 자체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어떤 여기 있을 때 얘가 단위원이 있어.
원 단위원이 아니라 그냥 반지름 길이가 r이 원이 있어요. r 마이너스 r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다가 어떤 동경을 갖다가 이렇게 잡았을 때 이런 동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원이랑 만나는 이 점 좌표를 갖다가 x, y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 길이가 r이 원이기 때문에 이 빗변은 확정으로 r이 되고요. 그랬을 때 무조건 x축에 내리는 거죠. 왜? x, y이기 때문에 이걸 y좌표는 x축에 내려서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 삼각형에서 우리는 원래 이 각을 읽겠지만 이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읽겠지만 실제로 그 각은 이 각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각이다? 요 각에 대한 요 세타에 대한 각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정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인 세타는 요 삼각형에서 읽어서 r분의 이거는 y잖아요. 그죠? 그래서 r분의 y. 다음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r분의 얘가 x니까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요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정의. 약속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쌤 왜요? 몰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애초에 이걸 태초에 삼각함수를 정의했던 사람들이 y축에 내려서 나 이 삼각형으로 읽으려면 그때 그게 정의가 됐겠죠. 근데 정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딱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자 생각을 해보자. 아까 우리가 이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xy에 각각 부호를 봤을 때 얘는 플러스 콤마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각각에서 부호를 좀 보자. 여기에서 보면 이 r이라는 애는 이거는 우리가 양음을 따질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아까 굳이 얘기하면 뭐랑 똑같아요? 벡터 값이야 스칼라 값이야? 이 r이라는 애는 방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런 애들 스칼라 값이라고 해요. 방향성이 없는 애. r이라는 애는 스칼라 값이란 말이야. 얘는 그래서 항상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사분면에서 사인을 한번 읽어보면 사인 세타는 이때 어차피 이 첫 번째 사분면에 뭐 대충 이렇게 삼각형을 잡게 되면 얘나 다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양수, 코사인 세타도 양수,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도 양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사분면에서는 내가 지금 노랗게 그려놓은 요 삼각형이니까 자 여기서 사인을 한번 읽어보자. 사인을 읽어보면 사인 세타는 여기 r분의 y잖아요. 근데 y는 양수란 말이죠. 그럼 얘는 양수예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인데 x가 지금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음수.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x가 음수,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음수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다? 얘만 이렇게 양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사분면 해봅시다. 자 3사분면 각을 갖다가 뭐 대충 삼각형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얘는 여기서 이제 사인은 어떻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얘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양수분의 음수야. 그럼 사인 어때? 음수야. 그 다음 코사인은 양수분의 음수야. 코사인도 음수야. 그 다음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야. 그래서 어때? 양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만 양수다?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은 여기서 얘를 갖다가 그려주시면 여기도 뭐 한 요렇게 그려볼까요? 좀 다르게 그려봅시다. 요렇게 해서 요걸로 그려보자. 자 그럼 여기서도 사인 구해보자. 사인은 요거 분의 요거니까 양수분의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사인은 음수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좌표의 부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는 코사인 양수분의 양수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양수. 그죠?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될까? 양수분의 음수니까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얘는 누구만 양수야? 코사인 세타만 양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수를 한 번쯤이라도 들어보셨던 분은 이렇게 외우셨겠죠. 뭐라고 외웠어? 얘는 전체 다가 다 양수고 그래서 얘는 올, 그 다음에 얘는 사인만 양수라서 사인, 그 다음에 얘는 탄젠트만 양수라서 탄젠트, 그 다음 얘는 코사인만 양수로 코사인. 그래서 얼싸탄코 이렇게 외우던지 아니면 뭐 얼싸안코 이렇게 외우던지.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건 산타클로스래요. 진짜 듣도 못한
그건데 누가 뭐 그렇게 가르쳐 왔더라고. 배워 왔더라고. 그래서 얼사탕코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외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가시는 게 좋아요? 야, 너무 당연한 사실이야. 이 좌표에 있는 애들은 이 좌표 값들을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사보면들에서 이 그 좌표의 부호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생각만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기본 7-3번을 볼게요. 자, 기본 7-3번 보면 자, 원점과 P-4,3-3을 지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죠. 자, 동경이 나타내는 애라고 했으니까 항상 시초선은 X축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돼. 자, 그래놓고 자, -4,4이라니까 얘가 -4만큼 갔을 때 3만큼 아니죠. 3만큼 내려가가지고 얘가 -4, -3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원점 O를 지나면서 이런 동경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이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서 무조건 이 동경의 끄트머리에서 어디에다가 내리라고? X축에다가 내려서 이 삼각형을 읽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이라고 읽으시면 얘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이게 지금 3이고 얘가 4니까 그리고 얘는 3, 4, 5가 될 거니까 얘는 5분의 3인데 이 3의 지금 부호가 -3인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 코사인은요. 코사인 세타도 얘는 5분의 -4니까 얘는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얘는 지금 그러면 뭐야? 얘는 3, 4분면 각이잖아요. 3, 4분면. 그럼 아까 우리가 얼사탕코에 생각했을 때 얘는 탄젠트만 양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는 이걸 이렇게 좌표로 다 읽는 걸 선호하는데 그냥 외우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읽은 다음에 부호는 탄젠트에만 양수 주셔도 되긴 해. 근데 저는 그냥 그때그때 이 좌표를 읽는 게 습관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럼 이런 맥락으로 사인 4분의 9파이, 사인 3분의 14파이, 탄젠트 4분의 9파이를 구해보래요. 자, 1번. 사인 4분의 9파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보자마자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얘는 사인이라는 애를 2파이만큼 하고도 4분의 파이만큼 추가로 더간 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2파이는 어차피 한 바퀴야, 한 바퀴. 그러니까 2파이, 4파이, 6파이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얘는 바퀴의 개수인 거고 우리 이게 얘가 뭐 몇 바퀴를 돌았든지 그거 알 바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똑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두 바퀴 하고도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는 몇 도? 45도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4분의 파이. 이게 얘의 동경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인을 읽으시면 되니까 얘는 1대 1대 루트 2 여기 되니까 얘는 얼마? 2분의 루트 2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호는 1, 4분의 각이니까 양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2번 코사인 3분의 14파이. 코사인 3분의 14파이.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일반각으로 봤을 때 요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파이만큼 빼낼 수 있는 만큼 빼내주죠. 2파이만큼. 그럼 얘는 4파이를 빼내면요 4파이하고도 3분의 2파이가 더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 4파이는 무시 가능해요. 얘는 그래서 결국 코사인 3분의 2파이랑 똑같은 애라고. 그럼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떻게 가? 여기 3분의 2파이는 대략 120도이기 때문에 한 요쯤에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그려지면서 X축에 내리라고. 그러면 얘는 이게 120도니까 이게 6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값 읽으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읽어놓고 나서 여기는 사인이라는 애만 양수인 부이시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 2분의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네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내셔도 돼요. 됐죠? 그 다음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9파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일단 바퀴수만 또 생각하면 얘는 탄젠트 마이너스 2파이 하고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이너스 2파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거를 음의 방향으로 가기로 한 거를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한 바퀴 돈 거야. 1로 한 바퀴 돌고도 4분의 파이만큼 뒤로 더 가내기 때문에 약간 요렇게 상승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X축에 그냥 내리시라고. 그럼 이게 지금 4분의 파이라는 소리 건데 아까랑 똑같이 45도인 거 아니에요.
얘는 1대1대 루트 2인 상황에서 탄젠트 읽어달라니까 이거분의 이거네요. 그죠? 그럼 얘는 얼마? 1인데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셔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이거 읽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뭐 삼각 방정식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철저하게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유제 후딱 풀어볼까요? 유제 7-6을 해보죠. 6. 기본 7-4번 보자. 자, 90도, 세타, 180도.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1번 세타의 동경과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대. 자, 그럼 생각해보자. 세타가 90에서 180이라고 얘기한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얘는 2사분면 각이야. 자, 근데 세타의 동경이랑 6세타의 동경이 일치를 한다는 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얘가 지금 2사분면의 각이니까 뭐 여디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세타라 치면 이 6세타가 이걸 한 바퀴 돌아서 여기를 다시 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고 세 바퀴 돌아서 올 수도 있어요. 야, 그럼 생각해보자. 세타의 범위가 90도부터 180도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거 좀 그만하자. 얘를 갖다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우리 호두법에 좀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얘 세타랑 6세타 동경이 일치한다고 볼 건데, 자, 그럼 세타가 지금 2분의 파이에서부터 얘가 파이예요. 야, 그러면 6세타가 가지는 범위는 어떻게 돼? 양쪽에 똑같이 6을 곱해주면 되니까 얘는 3분의 파이에서부터 6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3분의 파이에서부터 6파이니까 얘는 따르게 치면 한 바퀴 반 아니면 세 바퀴까지도 갈 수 있는 애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얘랑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니까 얘가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오는 느낌은 아니겠죠. 그죠? 그럼 얘는 최소 몇 바퀴? 두 바퀴 돌고 다시 여기인 거예요. 아니면 세 바퀴 돌고 여기는 안 된단 말이야 또.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기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얘기해? 우리는 이 6세타라는 애랑 이 세타라는 애는 빼면 5세타라는데 얘가 딱 몇 바퀴 차이 난다? 두 바퀴 차이니까 그걸 우리가 파이라는 호두법으로 표현을 하면 4파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세타라는 애는 5분의 4파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해서 범위를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세 바퀴라고 해보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뭐 4파이가 아니고 6파이라고 해버리면요. 얘는 세타가 몇가 돼요? 5분의 6파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위배된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세타가 5분의 4파이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인 세타 더하기 6도래요. 겁나 애매하게 6도를 해놨어. 그럼 사인 세타가 지금 5분의 4파이니까 지금 6도랑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그걸로 계산하는 거죠. 뭐 60분법으로 바꿔보자고. 그럼 파이가 180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80도를 5로 나눠버리면 36도. 36도 곱하기 4 하면 얼마? 144도죠. 그죠? 그럼 얘는 144도에다가 다음에 6도를 더해달라 하니까 6도를 더해준 이유는 아마 이거를 사인 150도 딱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사인 150도를 우리가 이걸 바꿔도 되지만 그냥 바로 이 동경상으로 표현을 하면 얘는 여기서 30도 남기고 이렇게 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x축에 내려서 여기서 사인 값을 읽으면 얘는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인데 부호도 양수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 하시면 되겠다는. 그죠?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세타의 동경이랑 6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래요. 자, 그러면 얘는 같은 상황인데 얘는 똑같은 상황에서 방향이 반대야. 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가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인데 얘랑 같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는 요로 뻗어가는 거야. 얘가 일로 뻗어간다 치면. 자, 이것도 똑같이 범위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이기 때문에 이 6세타라는 애도 범위는 3분의 파이부터 6파이까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랑은 둘이 격차가 딱 얼만큼 나요? 이 한 반 바퀴만큼 나죠. 그러니까 딱 파이만큼 격차가 나죠.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이거는 6세타라는 거에서 이 세타라는 애를 빼면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다만 요 2n 파이만큼 몇 바퀴가 걸리고 얘는 파이만큼의 격차가 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몇 바퀴인지를 보면
얘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지만 뭐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몇 바퀴겠어요? 아마 2바퀴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왜? 얘 범위 자체가 3파이부터 6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한 바퀴야. 한 바퀴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첫 바퀴를 여기서 이만큼만 가는 거면 얘는 아직 3파이도 안 돼요. 2바퀴 가면 딱 여기까지가 4파인데 4파이에서부터 이만큼 더 가는 거니까 아 여기가 될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얘는 5파이 몇이기가 될 거니까 얘는 2바퀴 차이 나니까 4파이에다가 플러스 파이. 그래서 얘가 5파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뭔데요? 세타가 5세타잖아. 5세타가 5파이가 되니까 세타가 파이가 되네요. 그럼 안 되는데? 파이? 190 안 되죠, 안 되죠. 뭐 이상한데요? 근데 2n 파이 하고 파이 차이 나는 거. 2바퀴하고도 파이 차이 나는 거. 문제 똑바로 거 아니에요?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근데 애초에 저거 무게 범위 빼면은 저 5파이는 딱 걸려갖고 안 되고 저 한 바퀴만 도는 거 아니에요? 한 바퀴인가? 우리 생각 잘했나? 한 바퀴 돌면 이거에서 플러스 한 바퀴니까 그렇네요. 그럼 얘가 이제 한 바퀴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여기서 얘가 2파이가 되겠네. 그럼 얘가 3파이가 돼야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5세타니까 세타가 5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5분의 3파이라는 애는 아까 180도로 이렇게 계산하면 108도인가요? 그죠? 108도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코사인 세타 더하기 12도니까 그럼 얘는 코사인 120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코사인 120도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이렇게 60도짜리 읽으시면 되니까 2분의 1인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런 류의 애들 몇 가지 해보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1번 일치한다. 자, 일치한다라는 건 뜻이 어떤 거야? 하나의 동경이 있고 다른 하나의 동경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동경을 가져가면 이 돌아온 얘의 동경 자체도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소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두 동경의 차가 얘를 갖다가 이 동경을 나타내는 이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를 뭐 세타 1이랑 세타 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다만 얘가 2n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절대값 안 붙여도 되죠. n을 정수라고 할 거면, 그지? n을 만약 자연수나 할 거면 얘를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방향이 반대. 방향이 정반대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되면 다른 하나는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이 사이 격차가 180도이자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가 얘는 파이에다가 2n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항상 이제 일반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단순하게 파이만 차이 날지 두 바퀴하고도 파이가 더 차이 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직각이다. 뭐 직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삐뚤냐? 살을 너무 대충 줘. 너무 삐뚤게 가고 있어. 좀 꼼꼼하게 꺼야 돼. 분필에 비해서 이게 너무 미끄럽다. 그래도 해야지. 누군가는 깔끔하게 끄니까 연습을 해야지 연습. 자,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경이 있어. 동경이 있을 때 얘랑 직각이래. 그럼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직각인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세타 1 마이너스 세타 2라는 애가 어떻게 해요?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고 몇 바퀴 더 차이 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다음 또 몇 개 더 있지. 자, 4번 5번 나눠서 하자.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하면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걸 뭐 정리하면서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해석하는 연습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정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요 반대쪽 이제 x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 자 그럼 내가 지금 이걸 갖다 세타 1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세타 2라고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경을 갖다가 우리는 근데 이거를 세타 2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왜? 우리는 동경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볼 거니까 얘를 세타 2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되면 맞나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얘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얘는 그래서 둘이 합이 어떻다?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의 합이 2n 파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y축 대칭. y축 대칭은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가 요런 애를 세타 1.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대칭 시켜서 요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세타 2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둘이 합이 어때요?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파이를 한 번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2n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긴 해. 6번 y는 x 대칭. 그럼 여기서 이거를 첫 번째 동경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세타 1. y는 x는 우리가 여기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여기서 y는 x 대칭되는 요 동경은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세타 2. 그러면 아마 이게 세타 1이니까 요게 세타 1만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세타 1이랑 세타 2랑 갖다 더한 게 어때요? 2분의 파이 직각을 한번 채우고 그 다음 얘가 뭐 몇 바퀴를 더 채우는지 몰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 자체를 좀 정리해놓고 외운다기보다 그냥 그때그때 해석하는 수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수학에서 외울 수 있는 거는 마지노선이 마지노선. 됐죠? 그러면 이제 7-8번 답이 뭐야? 방금 얘기한 마지막 이거죠. 마지막 이거 6번에 대한 거니까 둘이 더해서 이거를 이제 답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2분의 파이 더하기 2n 파이 하시거나 아니면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죠? 좌편평면에서 중심이 1.5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10등분하여 각 분점을 P1, P2, P3에서 P10이라 하자. 자, P1을 1,0이라고 P1, O, P2를 갖다가 6세타를 할 때 다음 물음에 갖다가 답해달래요. 자, 말 자체를 먼저 해석을 좀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좌표로 표현을 하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래요. 그럼 여기서 원을 그래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 이 1,0을 갖다가 우리는 P1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원을 10등분을 했대요. 이게 한 바퀴에 몇 도야? 360도이잖아. 2파이잖아. 그럼 10등분을 했다라는 거니까 얘는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36도씩 쪼갰다는 거죠. 그럼 만약 10등분을 했다 치면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각각 지금 P2, 뭐 P3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하는 건 이거를 갖다가 P1, P1 요 가운데 1.5 해서 P1, O, P2 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 사인 2세타 뭐 이런 식으로 하자. 자, 그럼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쭉 가서 사인 10세타까지를 갖다가 구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애초에 이렇게 얘는 10등분 쳐놨으니까 이거 세타 하나당 몇 도야? 36도거든요. 우리 특수각은 알고 있는 거 30도, 45도, 60도 이런 애기 때문에 36도를 우리가 직접 구하라는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건 아까 우리 살짝 이미 했어요. 우리가 뭐 뒤에 나오는 이제 각변환이랑도 또 직결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이렇게 보자는 거지. 야, 이게 세타면 10세타라는 건 이제 사실 이제 360도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36도, 72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삼각형을 갖다가 조금 확대해서 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다 치자. 그럼 여기가 지금 36도고 그럼 얘가 지금 이 점 좌표는 어차피 이 반지름은 1일 거니까 내가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하시면
얘는 지금 sin x라는 거는 y잖아요, 그죠? 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 칸 더 간 요거는 한 칸 더 간에도 한 칸 더 가면 이제 72도짜리니까 약간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야 그러면 이 72도짜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얘도 이제 뭐 이렇게 나오면 얘도 뭐 하나 더 있겠죠. 얘가 xy니까 알파 베타로 할까? 이거 알파 이거 베타라고 하면 여기 이제 1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사인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베타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이 3세타로 들어가면 이제 얘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삼각형 두 개는 서로 어때요? 마주보면서 대칭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기서 알파 베타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사인을 읽으면 얘도 어떻게 돼? 베타 이런 식으로 되지. 야 그러면 이런 모양이 또 언제 나와요? 여기 이렇게 나올 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1이고 이건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베타 하나, 나중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1이고 마이너스 베타일 거니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베타 하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얘는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뒤에 있는 애들이랑 날아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야 그러면 이렇게 특이점 가진 애들 방금 이 4개는 지들끼리 날아갔고 요런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애들 요런 애들도 보시면 여기서 사인 읽으면 이거분의 이거, 여기서 읽으면 이거분의 이거, 여기서 읽으면 이거분의 이거, 여기서 읽으면 이거분의 이건데 양수, 음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도 지들끼리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1부터 10까지 있으니까 총 8개를 날려먹었잖아.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안 날아가는 애가 누굴까요? 마지막 거랑 첫 번째 거. 아니 첫 번째 거 날아가잖아요. 첫 번째 게 아니라 얘는 중간에 누가 안 날아가요? 5세타가 안 나가요. 5세타가 좀 5세타. 그러니까 5세타가 짝이 없잖아. 5세타가 언젠데 여기잖아요. 여기. 얘랑 얘가 이제 마지막 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사인 5세타라는 그 이제 수치로 표현하면 사인 180도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사인 360도. 얘도 지금 짝이 없잖아. 뭐야? 360도. 이거 이렇게 좀 안 되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인 10세타. 10세타라는 애는 사인 360도인데 얘도 짝이 없잖아.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90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사인 90도. 나중에 가면 우리가 사인 그래프를 배우기 때문에 되게 쉬워지는데 아직은 모르는 상태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자. 90도가 되기 직전 단계를 생각을 해보면 진짜 막 깎아지르듯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 가게에 대해서. 얘도 아직 90도는 아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밑변이고 얘가 지금 높이고 얘가 지금 빗변이라 쳤을 때 이걸 90도가 되면 이게 지금 1로 딱 붙는 느낌이잖아. 붙으면서 이 세 개 중에 누가 사라져요? 밑변이 사라지는 거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90도라는 건 빗변분의 밑변인데 밑변이 없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사인 90도라는 건 빗변분의 높이인데 얘네들이가 완전히 일치가 될 거기 때문에 1. 그 다음에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의가 안 됨.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야 그럼 같은 맥락으로 98 여기 뭐야? 이 180도도 똑같이 생각해보자. 이거 직전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사라져요? 얘가 사라지지. 얘가.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 있는 이 빗변이랑 이 밑변이 일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린 지금 사인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0 되는 거 돼요. 360도도 마찬가지야. 360도 되기 직전을 갖다가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높이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도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라지니까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거 합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알면 이 문제는 껌인데 지금 우리는 이 방식으로도 풀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단계에서도. 이해되니?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뭐래요? 한번 해보자. 를 A로 나타내자.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했던 걸 좀 다시 보자. 이 그림으로 다시 와서 좀 보면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세타라는 애랑 그러면 누구랑 상쇄된 느낌이에요? 얘랑 상쇄됐다 느껴도 되지만 얘랑 상쇄되고 얘랑 상쇄됐다는 느낌이 좀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똑같긴 해. 이렇게 보는 거는 뭐냐면 서로 X축 대칭 관점으로 본 거고 이렇게 보는 거는 서로 이제 일직선 관점으로 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X축 대칭이고 이렇게 보면 일직선 관점이니까 근데 그럼 우리는 이거 하나 알 수 있어요. 얘가 일직선이든 아니면 X축 대칭이든 얘는 서로 부호만 반대다.
이것도 나중에 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사인 일직선 아까 어떻게 했어요? 세타 플러스 파이였단 말이야. 이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나중에 이걸 외우는데 이제 이것도 여기서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사인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x축 대칭 관점도 얘도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코사인도 그런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 3세타, 5세타 이런 애들 어디냐면 얘도 여기서 한번 다시 그려볼까? 아니다. 그리지 말고 하자. 그림 없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는 36도, 그 다음 얘는 108도, 그 다음에 얘는 180도, 그 다음에 7은 여기다 72도 하니까 252도, 그 다음에 9는 36을 360에서 빼니까 324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이 2세타라는 건 72도, 그 다음에 4세타라는 건 144도, 그 다음 6세타라는 건 이거 3배 하는 거니까 216도, 그 다음에 8세타는 여기 288도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짝을 좀 잘 지어줘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네들이 짝 지어줬을 때 좀 예쁜 각이 나오는 애들끼리 좀 짝을 지어보자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그 9세타니까 세타는 여기서 35, 36도마트 간 거고 얘는 뒤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합치면 이제 어때요? 얘랑 얘랑 합쳐지면 코사인으로 생각해요. 코사인으로. 근데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방금 내가 이거 한 거를 갖다가 머릿속으로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336도, 이게 324도면 요렇게 해서 요거분의 요거고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서로 값이 어때요? 똑같죠? 아예 똑같잖아요. 밑변도 밑변은 둘이 모두 똑같으니까. 그다음 3세타도 만약에 저 7세타랑 놓고 보면 얘네 둘이 합하면 360이잖아. 또 얘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끊고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끄었을 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코사인 하나 여기서 코사인 하나 이게 똑같다고요. 그다음 180도 이건 아까 0인 거 이미 얘기했고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알죠. 코사인 180도니까 얘는 얼마야? 아까 이것도 얘기해봐. 180도니까 이거 되기 직전을 봐봐. 밑변이 높이가 사라진 거야. 근데 밑변이랑 통일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확정으로 얼마야?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1.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겠죠.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밑변이 1이니 마이너스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나머지들은 지들끼리 세트야.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 2세타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지금 코사인 아까 3 얘가 지금 뭐였어요? 이 3세타랑 7세타 세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2세타가 이쪽에서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럼 2세타랑 누구랑 세트야 얘는 또? 그러면 얘랑 세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합치면 360, 둘이 합치면 360이잖아. 그럼 여기서 코사인 읽고 여기서 코사인 읽으시면 어때요? 둘 다 양수죠. 근데 아까 여기서 코사인 읽고 여기서 코사인 읽은 뭐야? 둘 다 음수죠. 근데 그거의 절대값은 어떻게 써요? 똑같겠죠. 왜냐면 얘랑 생김새가 똑같잖아. 얘네들이 합동이잖아. 지금 이 하얀색 버전이랑 노란색 버전이랑.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얘랑 이거 몇 세타 한 거냐 우리? 2세타. 2세타랑 여기 지금 여기 얘 2세타랑 얘랑 합친 거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아까 했던 이 3세타. 이 3세타랑 7세타 합친 버전의 마이너스 버전인 거죠. 마이너스 버전. 그지?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는 애들끼리 생각을 해봐. 이 36도라는 애랑 144도라는 애는 또 여기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9세타랑 6세타랑 했던 이 36도랑 324도에 관련돼서 코사인 읽은 거에서 얘는 양수인데 여기는 음수면서 절대값만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친구랑 그 다음에 요 친구랑이랑 얘랑이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로 오는 동안 여기서 1로 오는 동안 부호가 마이너스로만 바뀐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얘만 좀 세트 따로 떨어진 애니까 얘는 좀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노랑 파랑을 더한 게 얼마가 되는가? 위의 기준으로는 A 플러스 1 되는 거대요. 맞죠? 근데 밑에 거는 뭐야? 방금 구한 노랑 파랑을 더한 거에 마이너스 붙인 버전이니까 다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됐죠?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걸 파이에서 빼는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할 거란 말이야. 다음 시간에. 근데 지금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동경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서술형에서 그지같이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파이나 이런 걸 쓰지 말고 이 동경상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 이렇게 각을 이루고 있는 동경들이 서로 대칭 구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조금 더 이제 고급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좀 고급적으로 푼다 하면 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우세타가 이제 이 둘의 동경과 그 다음에 코사인 4세타 더하기 코사인 6세타라는 이 둘의 동경은 지금 이게 지금 뭐야? 아까 여기 했던 이 하얀색 파란색 이거잖아, 그죠? 얘네는 서로 누구 대칭이고요? 얘네는 서로 y축 대칭이란 말이야, y축 대칭.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코사인 상에서는 얘네가 마이너스 버전으로 된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밑에 한번 보자. 7-9번은 유제 7-9번 한번 풀어보죠. 다음 이제 7-1번 연습 문제 7-1번을 보면 원C x제곱 더하기 y제곱 반지름이 4짜리인 16이 원이 있고 OA 위의 점 P에 대하여 반직선 OA 여기 A 여기를 A라는데요. 여기 OA 위의 점 P를 대하여 이제 이 원 위에 있는 애들 OA랑 요거 OP가 이제 원을 중심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다시 이렇게 가요. 자, 양의 방향으로 5분의 16파이 요 방향으로 지금 5분의 16파이만큼 갔대. 그죠? 그럼 그거 어디 있겠어요? 얘 몇 바퀴가? 그러니까 이게 3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얘를 3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 일단 대분수처럼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2파이 더하기 5분의 8파이 이렇게 바꿨으면 5분의 6파이면 5분의 6파이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한 번에 되는 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한 바퀴당 2파이, 4파이씩 가기 때문에 여기서 2파이를 뺄 수 있냐 4파이를 뺄 수 있냐 이렇게 보면 된다고. 2파이를 빼고 나면 얘는 5분의 6파이 나오니까 한 바퀴하고도 5분의 6파이 대략 얼마야? 파이가 여기 딱 절반 지점이니까 한 요쯤 간 거예요. 요쯤. 그죠? 자, 그래놓고 나서 여기 이렇게 도착한 다음에 다시 음의 방향으로 15분의 8만큼 회전을 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시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15분의 8파이만큼 회전을 했대. 근데 아까 요 지점의 동경이 뭐였죠? 아까 우리 요 지점의 동경이 5분의 6파이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15분의 8파이만큼 뒤로 간 거니까 얼마만 남아요? 5분의 6파이에서 뒤로 15분의 8파이만큼 간 거니까 이제 얘는 계산을 하면 얘가 15분의 18파이니까 15분의 10파이 이렇게 되나요? 근데 그게 뭐예요? 3분의 2파이죠. 그럼 우리 이제 최종적으로 도착한 버전은 얘는 3분의 2파이니까 여기쯤이다. 3분의 2파이 얼마야? 60도, 120도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한 애를 갖다가 원C랑 만나는 점, 요 점을 갖다가 Q라 하자 했어요. 자, B-4, 여기를 B라 하재. 얘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그럼 여기서 이제 X축의 수직이 이렇게 올리래. 걔랑 얘랑 만나도록 하는 요 점을 갖다가 R이라고 하재요. 그랬을 때 두 선분 BR, QR 이랑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Q. 이것도 뭔 말이냐면 호 BQ라는 걸 우리가 하나는 대놓고 보면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얘도 BQ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얘도. 그래서 BQ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중딩 버전에서는 호를 이렇게 디그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딩 버전에서는 이 중심각이 180도, 90도 넘어가는 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BQ라는 호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얘도 BQ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A를 포함하지 않는 BQ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얘네 셋이가 이루고 있는 요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지? 그럼 쉽네. 다 해서 다. 그럼 봐. 얘가 지금 어차피 몇 도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3분의 파이, 즉 60도라고. 그럼 여기 지금 이 길이가 지금 4잖아. 그럼 얘는 얼마? 8이죠. 그 다음에 얘는 4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저 파란색 넓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가의 중심이 이제 O라고 하니까 얘는 삼각형 OBR에서 누굴 빼면 되는 거야? 부채꼴 이제 QOB를 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OBR은 지금 4 곱하기 4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루트 3 맞나?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아까 했다. 우리 이제 360도분의 60도 그딴 짓 하지 말고 얘를 뭐로 바꾸자? 3분의 파이로 바꾸자. 그러면 이거 얘는 어떻게?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그럼 그대로 작용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r 4니까 16 곱하기 세타 3분의 8 이렇게 가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날려줄 거 날려주면 얘는 3분의 8파이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래서 원하는 건 여기서 이거를 빼달라니까 3분의 8파이. 그래서 얘가 답이 되겠다. 이거 360도분의 60 하지 말고 알려줬으면 이제 그거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물론 360도분의 60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항상 염두에 두는 건 얘가 언제 처수령으로 나올지 몰라. 그럼 거기서 호도법으로 쓰는 표현도 알고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꾸 호도법에 익숙해지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음에 7-2번. 얘는 문제 몇 개 없거든요. 다 보면 될 것 같아요. 7-2번. 7-2번은 니네 이제 호도법 쓸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1 플러스 사인 3분의 8.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8.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8. 이렇게 된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사인 3분의 8 이거를 다 할 수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사인 3분의 8 얼마? 3분의 8 얼마? 60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60도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돼? 사인 60도니까 얘가 2대 1대 루트 3짜리 얘 얘기하는구나. 아, 그러면 얘는 이제 앞에 거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다음 코사인 60도. 이건 딱 보는 순간 아, 얘는 30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코사인 30도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얘가 2대 1대 루트 3인 2대 루트 3대 1. 예, 근데 어차피 코사인이니까 이거분의 이거 하고 싶은 거니까 얘도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탄젠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45도. 얘도 머릿속으로 1대 1대 루트 2짜리 이 삼각형에서 얘를 45도로 하시면 얘는 탄젠트가 1분의 1 해서 여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얘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 하고 나서도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럼 얘는 4분의 1에다가 2 곱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7-3번까지 하면 아마 오늘 시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네. 자, 중심이 O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구면 겨울이 있죠. 7-3번이 좀 중요해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이 관점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할 때 좀 좋아. 이렇게 X 중심 O에서 여기에다가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지금 쐈네요. 쏘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오고 얘가 들어온 그대로 이렇게 나가면 돼. 여기를 A, 여기를 C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C? 이건 없네요. 여기 C로 놓죠 이제.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랬을 때 잎사귀 크기를 세타라고 하죠. 그럼 지금 요각을 세타라고 하죠. 요각을. 맞나요? 요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OA의 길이를 세타랑 R로 나타내달래. 반지름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누구를 이제 어디가 R이에요? 여기가 R이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이 OA라는 애를 나타내야 돼. OA. 얘가 궁금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얘가 세타니까 역각이라서 여기도 세타다 해줘. 여기 이 친구도. 맞죠? 이 친구도 세타야. 자, 그 다음에 세타가 따로따로 따로따로 돼 있어? 왜 내 책에는 그게 세타였구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세타네요. 그럼 얘는 2세타 되겠네. 그죠? 그럼 뭐 더 쉽지 뭐.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R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는 것처럼 야, 이게 2세타고 여기 세타면 얘도 세타 아니야, 확정으로? 외곽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거 두 개 합이 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세타니까 얘는 이등변이니까 우리가 궁금한 이 OA 길이는 결국 이 AC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등변이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주세요. 수선을 내려보자. 수선을 발을 내려보시면
그러면 이 친구가 이 OC라는 애가 있는데 이 OC라는 애를 여기 이제 실선으로 구분을 하면 여기서 이런 수선을 내린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AC 아니 뭐 OA로 봐도 돼. 그러면 OA 분의 여기를 H라고 하면 OA 분의 OH가 뭐가 돼요?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 OA 분의 OH 이 직각삼각형에서 보시면 그죠? 그럼 얘가 코사인 세타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결국 OA니까 OA 빼고 좀 넘기는 거야. 얘는 OA는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죠.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니까 OA는 코사인 세타 분의 O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제 이 OH만 좀 다른 애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데 OH가 보니까 뭐야? 이 OC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이 들어가 있는 얘가 지금 OC라는 애의 절반이란 말이죠. 근데 이 OC가 뭐예요? 반지름 R인 거잖아. 그럼 얘는 지금 2분의 R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얘는 OA라는 애가 코사인 세타분의 얘는 2분의 R 이렇게 되니까 얘는 2 코사인 세타분의 R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나중에 우리가 삼각함수 극한할 때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하게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됐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삼각함수 호도법이랑 기본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지금 안 된 친구도 주말 동안에 좀 따라잡아야 되니까 따라잡아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시간 있으니까 생각보다 빠른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숙제는